이거는 이제 번외편인데요. 오늘 설명드린 게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방법, 치관 확장술이 있었고, 예전에 제가 수련받을 때는 헤미섹션, 바이 커스피다이제이션, 루트 리젝션, 이런 시술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영어로 쓰니까 되게 어렵죠. 헤미섹션은 헤미가 반이라는 뜻이에요. 섹션은 자른다는 뜻이고, 그래서 헤미섹션은 치아를 반으로 자르는 시술을 말하고, 바이커스피다이제이션도 비슷한 건데, 이거는 바이커스피드라는 게 소구치거든요. 소구치를 이제 송곳니는 커스피드, 소구치는 송곳니는 이제 뾰족한 게 하나가 있어서 커스피드, 소구치는 작은 어금니는 뾰족한 게 두 개가 있어서 바이커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즉 바이커스피다이제이션이란 말은 소구치로 만든다라는 뜻이겠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루트 리젝션은 뿌리를 잘라내는 시술.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하면 치관 확장술 외에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치아를 쉽게 표현하면 반 가르기, 아니면 소구치로 만들기, 세 번째는 뿌리 자르기. 이게 이제 임플란트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굉장히 고가의 치료일 시절에 어금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시술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금니가 있잖아요. 지금 이쪽의 어금니는 뼈가 이만큼 돼 있어서 괜찮은데, 치주 질환이 진행돼서 뿌리가 이렇게 있는 갈라지는 부위가 있죠. 여기보다 밑으로 뼈가 녹게 되면 겉에 잇몸은 감싸고 있는데 속에 뼈가 녹아서 뿌리가 갈라진 부위에 여기가 뼈가 채워지지 않고 녹아있게 된다면, 입안의 균들이 이 뿌리 갈라진 대로 기어 들어가고 여기는 잘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리 갈라진 부위, 저희가 이제 교과서 용어로는 치근 분지부라고 하는데, 치아의 뿌리가 분지, 가지가 갈라지는 부위, 치아 뿌리의 가지가 갈라지는 이 부위를 이제 치근 분지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치근 분지부에 뼈가 내려갔다, 치근 분지부 병변이 생겼을 때, 치근 분지부 병변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뼈가 녹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의 예후라는 건 이제 치아의 기대 수명을 얘기하겠죠. 기대 수명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치근 분지부 병변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치근 분지부 병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을 잘라서 아예 반을 잘라서 소구치 두 개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치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치근 분지부 병변이 아니라 그냥 뼈가 좀 내려간 소구치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놨을 때 관리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치근 분지부 병변이 생겼을 때 소구치로 만드는 그런 시술도 했었고, 두 번째는 반 가른다는 거는 뼈가 녹을 때 치아 뿌리가 두 개가 있으면 균일하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두 개의 뿌리가 있을 때 한 뿌리는 뼈가 다 녹았지만 하나의 뿌리는 괜찮다, 그러면은 녹아있는 뿌리는 제거를 하고, 이 앞에 작은 어금니가 있을 거잖아요. 작은 어금니와 이 남아있는 뿌리를 걸어서 브릿지를 해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좀 칠판이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색깔을 바꿔가지고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이 작은 어금니가 있고, 뿌리가, 큰 어금니가 한쪽 뼈가 이렇게 녹았을 때는 얘를 그냥 잘라서 빼고 얘와 작은 어금니를 묶어서 브릿지를 하는 치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치료들인데, 문제는 문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런 그 치료들을 했을 때 대략적인 예후 기대 수명이 5년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치아를 살려서 쓴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런 치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만약에 어금니 하나 뿌리가 상해서 얘를 빼고 뒤에 어금니랑 얘를 걸어서 브릿지를 한다. 브릿지라는 거는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크라운 3개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절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하나 하려는데 막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드는 시절이었어서 이걸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또 자연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치료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브릿지보다 임플란트의 비용이 더 낮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멀쩡한 작은 어금니를 또 깎아야 되잖아요. 반을 잘라서 한쪽을 뽑고 얘를 살리기 위해서 앞에 작은 어금니까지 깎아서 하느니 그냥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 이런 시대가 이제 됐죠, 현재는. 하지만 기대 수명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써야 되겠지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많이 시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임플란트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제 코스트가 많이 낮아지고 이런 시대에는 지금 이제 잘 맞지 않는 치료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현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자연치아를 어떻게든 살리자라고 한다면 이런 치료도 있었다라고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오늘 설명드린 치관확장술은 자연치아 하나, 크라운 하나에 대해서 치아 하나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를 빼고 치관확장술이 안 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라서 치관확장술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술입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 이제 이 엑스레이는 그 여기 치료했던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치관확장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던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치료 후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하나 치아가 이제 씌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아래 이쪽에 이제 좌우가 바뀌어 있어서 엑스레이의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실제 환자분의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보시면은 이렇게 치아가 징검다리로 빠져 있어서 5개짜리 브릿지를 아래에 했는데 가운데 이가 이렇게 검게 염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는 건 일단은 씌운 거 속에서 치아가 썩고 있다는 얘기고, 방치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제 증상은 없다 하셔서 그 치료를, 또 이게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일단 치료가 들어가면 5개를 다 뜯어야 되니까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면은 이게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더 커지기 전에 앞뒤 치아를 살릴 수 있을 시기에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치과 치료라는 게 하고 싶다고 막 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잖아요.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 위에 가운데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가운데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서 이렇게 또 5개짜리 브릿지를 해놨어요. 임플란트와 자연치아는 가급적이면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뼈에 단단히 붙어있는 구조이고 자연치아는 치주 인대가 있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묶어 놓으면 결국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망가지는 경향이 생겨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끼리 따로, 자연치아는 자연치아 따로 이렇게 그 보철을 하는 게 원칙인데, 송곳니하고 큰 어금니가 있어서 3개가 빠져서 여기다 걸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보철물도 뭐 도자기가 깨진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한 것 같은데, 임플란트도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보면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치료이긴 한데 또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래도 5개짜리가 망가지지 않고 쓰고 있으니까 이 임플란트가 빠지더라도 10년을 쓰더라도 일단은 자기 역할은 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또 마냥 나쁘다고 나쁜 치료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제 염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송곳니 밑으로도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것도 뭔가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증상이 없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는 아파야 치료하기 때문이죠. 근데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아플 땐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늦어요. 아플 땐. 증상이 이미 생겼을 땐 뭔가 치료를 할래도 좀 더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프기 전에 2년 3년 전에 손을 댔으면 그래도 이건 안 빼고 혹은 뭐 좀 더 살리고 해서 치료를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아플 때 치료하려면 치료도 커지고 그만큼 통증도 더 있고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항상 정기 검진을 잘 해주시고 뭔가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은 아프지 않더라도 이게 2년 후에 혹은 뭐 3년 후에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